두 사람의 불화가 매출의 감소, 이런 결과를 만든 거죠. 그러니 동업 간의 권리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두 번, 세 번 강조합니다. 제발 계약 똑바로 하세요. 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자빵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감자빵 중에 춘천 감자빵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좀 뭔가 감자 특유의 맛이랑 쫄깃함 이런 것들이 참 맛있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춘천 감자빵의 대표 두 명이 작년에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사업은 완전히 갈라섰어요. 그리고 분쟁에서 이혼도 이혼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감자빵과 관련된 지식재산 이 사건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동업하시는 분들, 오늘 얘기 무조건 끝까지 들으세요. 몇 분 안 되는 얘기가 여러분의 사업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사건 자체는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 볼게요. 최동력 대표와 이미소 대표는 2020년에 결혼을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감자빵이란 것을 개발해서 판매하기로 했어요. 최 대표님은 생산을 주로 담당을 했고, 이 대표님은 마케팅, 판매 이쪽을 주로 담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완전 대박이 터져서 2020년에는 연매출 6천만 원대 정도에 머무르던 게 2021년은 138억? 2022년은 2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엔 이미소 대표가 최동력 대표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뉴스를 보니까 이미소 대표가 위자료로 10억을 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했다. 그런데 최 대표가 이에 대해서 불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혼 소송의 핵심은 단순 이혼이 아니라 바로 재산 분할이었어요. 이미소 대표와 최동력 대표는 서로 자기가 개발했다고 하면서 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것이 크다 주장을 했고, 결국 이 춘천 감자빵이 누구 건지 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감자빵과 관련된 지식재산 뭐가 있을까요? 레시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회사 자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레시피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맛없으면 이렇게 크게 성장하기 사실 힘들어요. 연매출 6천만 원대 회사가 그 다음에 연매출 138억을 찍었다는데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성장인 거예요. 양 대표님들도 결국 하시는 얘기가 감자빵 내가 개발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두 대표님들은 본인들 명의나 회사 명의로 레시피와 관련된 여러 특허 출원들을 했는데 이미 등록이 된 것도 있고 현재 출원 중이신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2020년 12월 3일에 출원한 감자빵 및 이의 제조 방법이라는 특허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출원인 이미소, 특허권자 이미소라고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발명자가 이미소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근데 또 다른 특허권도 있어요. 뭐냐면 로즈 감자를 활용한 토마토 바질 감자빵 및 이의 제조 방법이란 특허권이 있고, 이건 농업회사법인 밭이라는 회사가 출원해서 권리를 갖고 있네요. 참고로 이 밭이라는 회사는 양 대표님이 당시에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예요. 근데 이 권리도 잘 들여보잖아요. 그러면은 발명자의 이미소라고 쓰여 있어요. 이 얘기 뭐예요? 감자빵 제조 방법이나 로즈마리 이용한 제조 방법, 이미소 대표가 발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최동력 대표 측에서는 그건 그냥 그렇게 쓴 거고 실제로는 내가 발명한 거다, 이거 다 내가 만든 아이디어 상품이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죠, 특허권에 써 있는 내용은 공적 문서잖아요. 여기에 이름이 한번 박혀버리면은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엄청난 증거를 모아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서로 내가 감자빵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산 분할 유리하게 가져가시려고 할 텐데, 이 상황이면 누가 유리할까요? 뻔하죠? 그럼 최동력 대표님은 뭐 하셔야겠어요? 이미소 대표님이 발명자가 아님을 들어서 등록 무효 신청하시고 본인이 권리를 양수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만약 안 하고 계신다면 제대로 조언 못 받고 계신 거니까 관심 가지세요. 자, 그럼 이미소 대표님 어떻게 해야죠? 현 상태 유지하시면 유리합니다. 여하튼 이거 보세요. 가족이라고 특허권 이렇게 설정하고 사업 진행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동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족 간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과 동업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 설정 제대로 해야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똘똘 뭉쳐서 개발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도 부족할 판에 양측의 싸움으로 갈라지는 통에 경쟁자들 엄청 생겨나서 2020년에는 매출 감소했어요. 심지어 최동혁 대표님은 아예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서 별도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시고요. 얘기 좀 더 드릴 거지만 어차피 감자빵이라는 상표를 독점하는 걸 실패를 했는데 남들이 감자빵을 자기만의 레시피로 만들어 파는 걸 막을 수도 없어요. 경쟁자가 감자빵 만들어서 팔겠다는데 그거 무슨 수로 막을 거예요? 시장 선점했을 때 저었어야 됐는데 두 사람의 불화가 매출의 감소, 이런 결과를 만든 거죠. 그러니 동업 간의 권리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특히 지식재산권이 누구 거냐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 세 번 강조합니다. 제발 계약 똑바로 하세요. 자, 얘기 드리는 김에 그냥 간단하게 상표 얘기도 좀 드릴게요. 춘천 감자빵이 크게 히트를 친 건 맛도 맛이지만 감자빵이라는 단순한 이름에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두 대표님들이 동업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표 출원을 많이 하셨는데 감자빵이라는 단어가 포함돼서 등록된 상표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분쟁 이후에 최동혁 대표님이 별도로 출원하신 상표인데 상표의 구성은 원조 감자빵이고 상표 한쪽에 감자빵 도안이 포함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다 거절됐어요. 참고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상표 출원인 거 아는 분 아실 겁니다. 이거 제가 왜 싫어하는지 영상 하나 올려드린 적 있으니까 상표 출원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거 춘천 감자빵이고 왜 거절됐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만약 저 감자빵이라는 상표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독점권을 줘버리면 그 이후에 감자빵을 파는 사람들은 그 상표를 못 쓰잖아요. 그게 이유예요. 공익적인 목적에서 누군가한테 독점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설탕 장사를 하고 싶은데 설탕이 만약에 누군가의 등록 상표라서 설탕을 파는데 설탕이라는 이름을 사용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랑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출원한 것들 중에 감자빵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것들은 대부분 다 거절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본인들만의 상표로 사업을 밀어붙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사업이 커갈 때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감자빵을 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 적당히 식별력 있는 상표 하나를 정해서 본인들의 감자빵과 함께 홍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상표로 넘어가셨으면 가장 좋았을 건데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이나 영업비밀 이런 거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짠! 자, 오늘은 감자빵, 지식재산, 그리고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감자빵이 누가 만든 건지 모릅니다. 다만 특허 등록 원부를 보면은 이미소 대표님의 발명자라고 써있고 그러면 이미소 대표님의 권리가 맞아요.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최동혁 대표님은 이걸 뒤집기 위해선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방법은 없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드리며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에 날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